안녕하세요. 더어론 국어원장 최희진입니다. 자, 우리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번 조금 늦었지만 다음 시험 준비부터는 선생님 영상을 좀 더 빨리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단원, 4단원, 5단원 들어가죠. 일단 그래서 오늘은 1단원부터 할게요. 여기서 시험 범위는 책의 선택 자발적 읽기, 주제 통합적 읽기, 여기 우리는 행복한가까지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 자, 독서라는 과목은 뭐 하는 과목이야? 말 그대로 무언가를 읽는 과목이야. 그렇죠? 그러면은 교과서에서 의도하는 건 뭘까? 니네들한테 무언가를 읽히려는 걸 의도를 해. 읽혀서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는 지금 내가 읽고 싶은 책이 현재의 나를 말해줄 때가 있대. 인간관계와 관련된 책을 선택한 사람은 사람을 중시하는 성향일 수도,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걸 수도.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야? 여기서 독서를 통해 자신의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한 뭔가 가치를 찾는 거.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독서의 목적, 글의 가치, 좋은 책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법, 독서 계획 수립, 실천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이나 형식이 달라진 뭐 이런 거를 한다는 건데 결국 포인트는 좋은 책을 선택하여 나한테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독서를 하게 돕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것도 결국에는 독자에게 어떤 효용이 있을 것인가, 어떤 가치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겠지. 자, 국어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글쓴이는 작가. 그쵸? 작가는 어떤 사람들이야? 내가 마치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통달한 것처럼 글을 쓰는 사람들이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책에서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깨달은 거에 대해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대해서 쓰는 거니까 자, 완벽하게 그 글쓴이의 빙의에서 나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같이 빙의해서 생각을 하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그거면 이건 무비판적 소용이야. 여기서 뭘 해야 돼? 얘 왜 이래? 라고 이제 까야지. 이게 비판적 수용이야. 결국에는 이거를 반복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근데 이걸 얼마나 익숙하게 그리고 얼마나 딥하게 반복하느냐 그거를 가르치는 게 이 교과의 핵심이라 이거지. 그래서 1단원부터 봅시다. 자, 책의 선택과 자발적 읽기래. 얘는 선택을 하는 거하고 스스로 찾아서 읽는 거가 포인트겠지. 독서의 목적, 글의 가치 계속 나오고 있어. 독서의 목적과 글의 가치 그리고 독서 계획 그리고 자발적 독서 실천. 자, 이거는 자습서거든요. 자습서를 가지고 우리 국어 공부할 때는 특히 내신은 국어는 이해가 아니라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야 돼. 특히나 국어에서 내신 그 부분에서 무언가 선생님이 문제를 낸다.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어는 문학도 그렇고 뭐 독서도 그렇지만 어느 포인트에서 문제가 나올지는 선생님만 알아. 선생님 취향이거든.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해. 그나마 문학은 조금 이렇게 정해져 있는 틀이 있는데 독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디서 문제를 어떻게 꼬아서 낼지 모르니까 영어처럼 본문을 다 외운다고 생각해. 그게 제일 좋아. 근데 물론 본문을 다 외울 순 없죠. 이 긴 글을 언제 다 외워? 그치?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이 지문을 생각했을 때, 이 내용을 생각했을 때 무슨 내용, 1문단에 무슨 내용, 2문단에 무슨 내용, 전체적인 주제 뭐 이거를 그냥 안 보고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돼. 그래야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국어는 아무리 개념을 많이 알고 있어도 문제 방향에 따라서 내가 진짜 완전 이건 뭔 개소리야?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문제를 닥친 대로 많이 풀고 오답 노트 하고 이해 안 되는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 하면은 뭐 이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또 달라 그래서 또 풀고 이거 계속 반복이야. 그럼 내신 점수 그냥 나와요. 어쨌든 책의 선택. 독서는 학업, 교양, 문제 해결, 여가, 관계 유지 뭐 이런 걸로 목적이 다양해. 그래서 나한테 적합한 글을 선택을 해야 돼. 글쓴이가 얼마나 저기 권위 있는 사람인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가, 그쵸? 뜬금없는 사람이 뭐 사회학자가 뭐 과학에 대해 썼다 이러면은 우리 되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 그치? 강용욱이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와가지고 상담 솔루션 한다 그러면 우리 이상하잖아. 그치? 얼마나 권위인가, 여러 세대에 검증받은 글인가, 또 흥미, 독서 수준 흥미, 내 수준에 안 맞는 거 읽으면 나는 이해가 안 돼. 그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자. 뭐 이런 게 포인트인데, 자습서에는 이런 게 있어. 이제 뭐 다들 자습서 있어서 알겠지만, 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럼 이런 것만이라도 외우면 돼. 이거는 다시 이제 저기부터 뒤에서 같이 나올 거예요. 수필이 뭐야? 수필은 에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생각, 이게 주제가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내 감정과 생각을 쓰는 거지. 자전적, 내가 직접 겪은 거야. 체험적, 같은 거지. 교훈적, 무언가 알리고 싶어. 자, 제재와 주제의 특성은 뭘까? 제재는 더 큰 거야. 너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니? 난 독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자, 그래,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알겠어. 근데 그 독서 중에서도 뭐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나는 독서가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치? 막 제재가 독서인데, 나는 독서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아니면은 독서가 얼마나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얘기를 할 거야.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게 작은 게 주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독서로 인한 내면의 변화 과정. 뭔가 글을 읽고 변했대. 그리고 삶에 대한 통찰. 통찰은 뭐야? 깊게, 넓게 보고 있는, 꿰뚫어 보는 걸 통찰이라 그러지. 그래서 뭐 이기적 유전자를 읽었나 봐. 이기적 유전자. 자,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놨대. 자, 처음 에세이니까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눠졌어. 자, 유학을 떠나면서 내심 기대했던 동물의 왕국과 같은 장면과 달리 나는 3년 동안 기생충 연구에 매달렸고 공부하는 과목도 학술적인 분야가 많았다. 글쓴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건 뭐였어? 뭔가 이렇게 스펙타클러한 거였나 봐. 그치? 근데 학술적인 거. 아프리카 평원에서 기린을 만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연구였다. 그러니까 작가의 원래 목적은 뭐였어? 기대. 아프리카 평원에서 기린을 만나는 게 원래 나의 기대였어. 근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 그래서 혹시 비슷한 수업이 있나 하고 이리저리 찾아봤대. 그러다가 우리로 치면 축산학과 같은 거에서 어떤 교수님이 사회생물학을 가르친다는 걸 알고 즉시 수강 신청을 했다. 자, 처음 1문단에서 뭐가 나와? 작가는 기대. 뭘? 아프리카 평원에서 기린을 만나는 것. 근데 현실은 어땠어? 학술이 많았어. 기생충 연구를 했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느꼈어? 실망감을 느꼈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야. 비문학은 나중에
수능용 비문학을 할 때도 똑같지만 이렇게 문단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 키워드로. 그래서 이 문단. 그 수업에서 어쨌든 수업을 듣기 시작을 했어. 사회생물학이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주교재로 활용을 했는데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저서로 사회생물학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책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 몰랐을 때도 읽는 내내 세상에 이런 학문이 있구나 하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으며 물세례까지 받았다고 한다. 무슨 책인지는 아직 아직이 아니고 사회생물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그치? 이 문단. 사회생물학. 에드워드 윌슨. 그치?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책이야. 그치? 이게 포인트야. 유명한 책이야. 그런데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발견한 다른 책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이다. 이미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으므로 관련된 책들은 다 읽어보고 싶었다. 우선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리처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를 사서 읽었던 것이다. 자, 뭘? 이기적 유전자와의 만남이지. 자, 세상을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걸 뭐라 그래? 서리법이라 그래. 서리법은 답정너야. 의문형을 취하고 있지만 답을 요구하진 않아. 그저 뭘? 내가 얼마나 강렬하게 이거를 주장하고 싶은가, 강조하고 싶은가를 얘기하는 것 뿐이야. 대부분은 아마 단 한 번도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생을 마칠 것이다. 세계관 이런 게 바뀐 게 바로 짜릿한 경험이야. 그치? 그런데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엄청난 경험을 했다. 이기적 유전자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나의 영어 실력은 그리 출중하지 못했다. 그래도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나 같으면 한글 번역반 찾았을 텐데. 점심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을 새운 것이다. 엄청 열정적으로 책을 읽었어. 붕을 떠있는 느낌이 밖으로 나왔대. 해가 막 뜨려는 뿌연 새벽이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점심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문제가 서서히 답을 보여주는 듯 했다. 자, 중간. 뭘 얘기를 하고 있어? 충격적인 쇼킹. 이기적 유전자. 나는 쇼크를 받았어. 굉장히 긍정적인 면으로.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은 뒤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새로워졌대. 관점은 뭐야?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시각이지. 시각의 방향. 우리의 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없이 생존해 왔어. 스스로 살아 숨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DNA를 보존하고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이야. 숙주라는 거지. 존재의 이유를 우리의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처자는 DNA는 불멸의 나선이고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생존 기계다. 자, 이게 뭐야? 이기적 유전자에서 얘기하는 생명체 하고 DNA 의미 요약해서 서술을 하고 있어. 그 책을 읽은 그날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책을 다 읽었어. 그치? 그때는 어제 점심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세상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 세상의 모습이야.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갈렸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면서 다른 답을 내고 있었는데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가지런해졌다. 뭐? 깨달음.
깨달음을 얻은 거지. 유전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시 분석하면 모든 것이 명쾌하게 설명되었다. 그때 느낀 희열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자, 결국에는 나는 이기적 유전자로 읽기 전, 후로 인생이 나뉘었어. 그러나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많다. 자, 그러나래. 여기서 이런 걸 역접이라 그래. 전환이지, 전환. 분위기 전환.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친구들이 그런 모양이었다.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센세이션, 변혁은 누군가에게는 쇼킹한 대박이야 일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게 무너지는 경험일 수도 있어. 이 책에서 말하든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그동안 우리는 도대체 뭘 한 것입니까? 이거 현타가 오는 거야. 그치? 회의감은 현타야. 나는 사회과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주워 들은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혼란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어. 하지만 대부분은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어. 이건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는 공부를 왜 해야 될까? 왜 이렇게까지 해서 대학에 가야 할까? 여러 가지 문제.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 왜 대학 가는 사람만 사회에서 이렇게 대단한 취급을 받고 대학에 못 가면 이렇게 루저 취급을 받는 것인가? 고민한다. 그것이 사회과학이야. 그게 인류가 연구해온 사회과학적 연구물. 그래서 결과물 뭐야? 우리나라에서 대입이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가치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문도 엄청 많고 어린아이에 대한 교육, 사교육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문도 엄청 많잖아. 그렇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답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자, 그 대학이라던가 이런 건 사회 현상이잖아? 그치? 그보다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 왜 인간은 굳이 사회,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여전히 근원적인 답은 발견하지 못했다.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문제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다. 핏줄이 하나로 쫙 몰려서 말끔히 씻겨냈던 야릇한 기분이었다. 자, 마치 비유법. 뭐뭐 같은 기분이었어. 뭐뭐 하듯 이런 걸 지규라 그러지? 야릇한 기분이었다.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나서 내가 느낀 기분이야. 아,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그동안 쇼펜하우어, 이거는 서양 철학자, 동양 사상에 빠졌다가 혼자서 애를 쓰면서도 못 찾은 답을 드디어 찾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쇼펜하우였다가 동양 사상이었다가 그 다음에 뭐까지 온 거야 지금? 이기적 유전자까지 온 거야.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던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싶곤 했다. 재수 시절 니체, 쇼펜하우어이 아닌 철학자들의 책을 파고든 것도 그 때문이었고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고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보겠다고 까불어댔으면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이었어. 애초에. 심오함. 글을 쓴답시고 원고지를 붙들고 끙끙댄 것도 다 그 맥락이었어. 근데 한 권의 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기분이었으니 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DNA에 있었어 하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어. 그치? 근데 그 황홀감이 좌절감으로 변하기 시작했어. 갑자기 분위기가 다시 반전됐지. 답을 얻은 기분에 세상이 달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만사가 시시하게 여겨졌다. 다 DNA 때문이잖아. 근데 이거 왜 해? 이거 DNA 때문이잖아. 그냥 이렇게 모든 게 다. 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를 썼나? 저렇게 기를 쓰나? 모든 것이 다 유전자 때문인데.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인데. 얼마나 현타가 오겠어. 그치? 나는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로봇이었다. 이런 거랑 뭐가 달라? 맥이 풀렸다. 열심히 사는 거, 노력하는 것이 모두 헛일이고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한바탕 봄날의 꿈. 이것도 비유법이지.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것 아니겠네. 세상은 유전자도
덕에 탈 없이 유지될 테니. 약간 운명론적 사상하고 비슷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잠시 살았다. 현타가 세게 왔어.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다. 멘탈이 센 사람이네. 이러면 안 돼. 미국까지 공부하러 와서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기회를 찾았고 이제 막 시동을 걸었잖아. 그 책이 말하려던 건 이게 아닐 거야. 자, 나의 극복 의지가 드러나고 있어. 이 현타의 극복 의지. 그치? 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금방 추슬렀대.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다. 나의 의지지, 의지.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 행동의 이유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을 닥친 대로 읽었어. 그래서 토론회가 열리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 이것도 의지지, 노력. 그 몇 년 동안 내가 토론한 주제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다룬 주제였다. 나는 어느 순간 굉장히 편안해지기 시작했어. 또 깨달음이지. 깨달음 2. 인간의 행동이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해주었으며 단순히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기계만은 아님을 깨닫게 했대. 인간은 의식이라는 걸 갖고 있어. 의식은 자유의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해 갈 수 있어. 그치? 일방적인 지시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가지 않을 저기가 있어.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된 순간 또 다른 경외감과 기대를 갖게 되었다. 내가 이거를 뭘로 이해를 했었냐면 그때 성형수술로 이해를 했었어. 나는 분명히 외꺼풀로 태어났단 말이야. 아니야, 외꺼풀. 그치, 나는 어쨌든 눈을 수술을 했어. 외꺼풀이 우성인 거 알아? 쌍꺼풀이 열성이야. 그치? 우리는 우성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성으로 수술을 해서 만든단 말이야. 유전자에 대항을 한다고. 인간은 얼마나 대단한 존재야. 그치?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뿐 아니라 문화의 힘을 통해서도 삶을 더욱 발전하도록 이끈다. 그치? 문화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자, 지금도 나는 가끔 수업 시간에 이 책을 소재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한다. 항상 나를 이렇게 찾아와서 말하곤 한데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좌절감이 너무나 큽니다. 왜? 현타가 오지. 운명론적이라는 것 같은 얘기니까. 난 뭘 해야 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유전자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나도 얼마 동안 그랬다. 그 책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고민하면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이다. 조바심 내지 말고 더 깊이 공부하고 생각해봐라. 답을 주지 않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이네요. 정말로 한 권의 책이 나를 온통 흔들어 놓았다.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방향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을 거야. 온 힘을 다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자.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 보면 내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주 내에서의 일들이다. 결국에는 재능이잖아. 그치? 외모도 재능이야. 공부도 재능이야. 뭔가 오래 앉아있고 책 읽고 뭐 이런 것도 다 재능이야. 이거 다 뭐가 해준 거야? 유전자가 해준 거야. 내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일들을 나는 해나가는 거야. 그거를 맥시멈으로 할 수도 있고 내가 게을러서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 하기 싫어서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유전자가 나한테 분명히 맥스로 설정해준 범위는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거를 맥스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의 의지에 달린 거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자칫하면 운명론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운명론이랑은 달라. 멈추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에서 나는 분명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나는 내가 이 책을 읽고 어떤 그 의미와 저기를 가졌는지 의미와 결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독서로 인한 내면의 과정이었지. 내면의 과정. 맨 처음에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희열을 느꼈다가 그 다음에 현타가 왔어. 왜 왔어? 우리는 그냥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기계일 뿐인가? 그치? 근데 삶에 대한 통찰, 여러 가지 극복 의지로 다지면서 난 결국 인간은 대단하다. 그리고 나는 노력할 거야. 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맨 처음에 사회생물학과 만났어. 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기린을 만나고 싶었는데 기생충만 주구장창 연구를 하다가 그래서 사회과학이라는 과목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수강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이기적 유전자를 알게 됐지.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희열을 느꼈어. 그런데 좌절감을 다시 느꼈지. 현타가 와서. 그래서 나중에 이기적 유전자에 관한 책만 오지게 찾아 읽고 토론회는 다 찾아다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개안하는 느낌, 눈이 떠지는 느낌, 새로운 느낌. 그래서 독서를 통해 얻은 삶의 깨달음, 인간은 대단한 존재다. 나는 인간 유전자가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해나갈 거야.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 뭐 독서의 목적. 어쨌든 이 사람은 사회과학에 관련된 그 전문가지. 여러 세대에 걸쳐 검증받은 것인가. 이거는 이기적 유전자. 도킨스의 나의 독서 수준은 어떤가? 나의 흥미를 끄는 분야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걸 다 저기를 해가지고 지금 책을 선택을 했어. 이 사람은. 그래서 닥친 대로 독서를 했지. 문제는 간단하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 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학 생활은 기대하던 것과는 달랐다. 뭐가 달랐어? 나는 기린을 기대했는데 뭘 했어? 기생충만 봤어. 그치? 기생충 연구. 기생충만 했어. 나는 사회생물학 수업을 자발적으로 신청하였다. 자발적 맞지? 여기서 즉시 수강 신청을 했다. 나는 수업 교재로 사회생물학을 읽게 되었다. 여기서 주 교재로 활용했는데 나는 사회생물학을 읽고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강렬한 느낌을 받았지. 세상에 이런 학문이 있구나 하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맞고.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은 후 사회생물학을 읽었다. 사회생물학을 읽으면서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으므로 그 이후로 이기적 유전자를 읽게 됐어. 그치? 이런 거 쉽지? 자, 이렇게 전부 다 내용을 다 이제 그 근거를 찾는 거야. 내용의 근거. 2번.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을 추론한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DNA는 나선 구조를 이룬다. 이건 어떻게 할까? 불멸의 나선이잖아. 그치? DNA는 생명체의 몸을 빌려 생존한다. 여기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없이 생존한다. DNA의 생존에 기여하는 대상일 뿐이다. 이를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인간이 스스로 살아 숨쉰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어딨지?
스스로 살아 숨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DNA를 보존하고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 숨쉬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치? 여러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DNA를 보존한다.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서 끊임없이 생존해왔다 라고 하니까 이거 아니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근거를 다 찾아서 체크를 하십시오. 자습서를 가지고 있으면 하는 게 제일 좋고, 이번에는 필요하면 없는 사람은 선생님이 출력해줄게. 아니면은 어차피 기말고사까지 다 써야 되니까 없는 사람은 이참에 하나 사도 좋고, 오케이? 그리고 이거를 다 풀고 여기 소단원 평가 문제 이거 다 풀어보시고 채점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오케이?